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 종가가 잘 끝났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좀 하락세가 많이 나오면서 5,200만 원을 또 위협하는 자리까지 좀 위치까지 갔는데 다행히 좀 밀어 올리면서 1%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0.3%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좀 저가는 368만 원까지 좀 밀렸다가 올라온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다른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상 봤을 때 아직 돌파 시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자, 전체적으로 일봉상의 전체 돌파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봉상에서 봤을 때, 분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번에 뭐 살짝 좀 넘어갔습니다. 추세 하단을 좀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좀 하락 쪽보다는 상승이 좀 조금 확률적으로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분봉상 놓고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어제에 비해서 오늘 이렇게 돌파 시점이 좀 나오면서 흐름은 조금 좋아졌다. 대신에 과연 요 흐름이 언제까지 좀 이어줄 거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일봉상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전체 추세로는 돌파되지 못했습니다. 저항도 돌파되지 못했고, 장중에는 갔다 왔는데 지금 기준이 좀 애매하게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드디어 9월 24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실 거지만 아직까지 일부 거래소들이 많이 조용한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이후에 어떤 이슈가 되면서 시장을 또 타격을 줄 만한 일이 좀 발생을 할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좀 체크를 좀 수시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 코인들은 크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 많이 됐던 코인들 중에서 이미 다 올라간 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눈치 보기 장세, 아니면은 이번에 하락세로 인해서 좀 많이 흐름이 좀 깨진 그런 위치가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테조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틀 동안 크게 뭐 한 30% 가까이 빠졌는데 바로 3일 만에 빠른 반등이 좀 나오면서 다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도 좀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네요, 전체적으로.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봐야 될 거는, 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에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금 11월에 테이퍼링 가시화 된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저 기사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서 2014년도 그 의장이, 연준 의장이 2008년, 2009년 미국 금융위기 때 시행을 했던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을 같이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고 나서는 시장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엄청나게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요런 어떤 가시화가 진짜 된다고 하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좀 데미지를 좀 받는 그런 장세도 나올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연도 한 6월, 7월 들어서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부담을 좀 갖기 위한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하락된다, 내가 샀는데 떨어진다, 이런 기준보다는 내가 어느 한 코인을, A라는 코인을 매수를 했다면 이 코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략을 펼쳐서 나갈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11월에 지금 요게 이제 된다고 한다면 전체 시장이 크게 빠질 거예요. 과거에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은 이제 뭐 과거 데이터긴 한데,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에 1년 동안 한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52%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40%로 빠져서 끝났어요.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40%, 50%까지 내려갔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강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있을 사고를 우리 이제 이제 뭐 업비트 그 정책이 있잖아요. 그거 다음에 올 만한 게 이제 그 11월에 테이퍼링에 관련된 건데, 그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맛보지 못했던 금융위기 하락을 맛보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9월 말이면 이제 일주일 있으면 벌써 10월인데 지금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대략적으로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또 금방 갑니다. 11월도 금방 와요. 근데 뭐 코스모스나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요거 빠져버리면 진짜 2만 원까지 그냥 훅 내려갈 거예요. 저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 그래서 이때 지금 시기를 여러분도 한번 차트를 2008년도와 2007년도 사이를 한번 갖다 보시면은 비교해 보시면 하락폭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2007년 11월부터 하락이 시작되면서 몇 개월이에요 이게? 대략 1년 정도, 1년 내내 그냥 빠졌네요. 1년 내내. 그쵸?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한 달로 보면은 뭐 한 20%, 15%에서 20% 밖에 되진 않지만 1년을 두고 보면은 코스피 시장은 결과적으로 한 40%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금화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고점에 있다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든지 탈출을 하든지 방법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자꾸 그 이슈가 많아져요. 이제 시장이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그 후에 다가올 어떤 전체적인 세계적인 이슈거리, 악재거리가 좀 되어가지고 자꾸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연타로 있는 거예요. 연타로 뭐냐면은 이번 달 9월 달까지 지금 사업자 신고 다 정상적으로 하라 그랬죠. 안 하면은 안 하는 거래소 없애겠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11월에 테이퍼링 요 관련 거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금리 인상 지금 줄줄이에요. 줄줄이 내용으로 보면.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얘기한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좀 가질 만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내가 보니까 거의 확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동결됐잖아요, 금리는. 내년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11월부터 또 문제거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 빠르게 늦게까지는 10월 말까지 해서 조금 포트 변경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중장기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여기서 내가 꼭대기에서 물렸으면 이렇게 빠질 때 사모하는 전략, 매달 적금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간다면 그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왜? 시장이 빠질수록 메이저 쪽으로 더 담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악재거리가 소멸되고 나면 급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2008년도에 그렇게 많이 하락이 됐다가 끝난 후에, 그 이제 이슈가 다 끝난 후에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또 반대로 역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40% 빠졌는데 그 다음에 또 50%가 올라갔어요. 바로 빠지자마자 1년 내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하락장은 나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번 연도 꼭대기에서 내가 여기 물렸다고 한다면 전략을 빠르게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현금도 뭐 한 50%가 있고 아니면 뭐 30%가 있다든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중이 어딘 실렸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좋은 방향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락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영상 준비하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반면에 좋은 것도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번에 타이밍 잘 맞추면은, 기회가 한번 온다면 제대로 잡으면은 진짜 강한 상승폭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올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냥 짧게만 하고 아니면 중장기 포트 하나 두 개만 세팅해서 간다고 하면은 급락이 될 때, 하락이 될 때 꼭 밑바닥에서 못 산다 그래도 크게 사볼 수 있는 시점은 오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순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번 달 9월에 관련된 어떤 시장 전반적인 거래소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11월에 테이퍼링에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하자. 그럼 그거 전략만 잘 짠다고 하면은 이번에 뭐 우리 한 달 한 달 해서 수익 나는 것보다 급락됐을 때 시장을 잡아서 노리면 진짜 크게 한번 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그냥 흐름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잘 움직이고 있다가 그쵸? 이때 하락이 됐잖아요. 요 하락이 되고 나서 이게 급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노릴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다. 저때 정상적으로 이제 뭐 하락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막 악재들이 겹쳐서 하락이 됐을 때는 오히려 메이저 애들 한두 개만 공략을 제대로 해가지고 상승 포인트 때 하락될 때 추가 매집을 해서 상승 때 수익을 먹고 빠져나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요게 이제 오히려 여기 요런 시점이 혹시라도 비트코인에 나타난다면 이번 연도 이슈에 의해서 저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전략을 세우기 훨씬 더 편해집니다. 네,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수익이 한번 극대화 될 수 있는 엄청나게 수익 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점이 온다고 한다면 하락됐을 때 그냥 사놓고 반등 때 팔지 않고 쭉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왜? 악재가 해소가 됐거든요. 그거에 따른 강한 반등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눌렸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장세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악재를 이용한 저점 매수 또는 추가 매수 시점이 오겠구나. 그래서 그것만 좀 공략해서 주의해서 잘 본다고 한다면 이번 연도에 뭐 저기 비트코인이 1억 가고 안 가고 그걸 떠나서 강세장을 오랜만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자, 아직 시간은 많아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소에 이상이 없다라는 거 자체가 우리한테 시간을 주고 있는 거고, 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자고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비트코인 시장은 흐름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지만 어떤 흐름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여기서 상승이 안 나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인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이미 단기 반등은 나타났는데 한 달 금방 가요. 지금 이제 9월 다 끝났으니까 11월 금방 온단 말이에요. 한 달하고 일주일 남았는데 그러면 한 요 정도 시점 가면 그쵸? 어떤 반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11월이니까 여기 오면 자,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요때 동안에는 내가 뭔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악재에 그냥 쏟아져라. 맞겠다. 맞아서 푹 빠진다고 한다면 이런 데서 한번 그냥 사서 한번 반등을 노려보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저 때 그냥 사서 중장기로 한번 가볼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좋은 기회라고 봐요. 왜냐면 비트코인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한번 전에 이제 코스피 빠진 것처럼 한번 출렁거린다 그런다면 50%뭐 딱 50% 똑같이 빠지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간다. 자, 3000 밑으로 깨진다. 혹은 3000이 왔다라고 한다면 담아야 되겠죠. 그쵸? 저렇게 밀려버린다고 한다면 저렇게 밀린 후에는 급반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활용성을 키워야 되는 장세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초점을 맞춰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